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강 후약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삼성전기였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MLCC에다가 기판까지 두 가지 모멘텀이 다 붙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거의 20% 가까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삼성전기 오늘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수익 좀 챙길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비중이 많다면 일부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갈 수 있다.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판 관련돼서의 삼성전기의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삼성전기는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조금 일정 물량은 홀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내고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수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4,000선을 5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아쉽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98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AI 버블 우려가 다소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산타랠리잖아요. 연말에 좀 산타랠리,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거든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충분히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죠. 아침에 이제 금통위 이슈 이벤트 이후에 더 상승폭 키웠다가 좀 내려왔는데 외국인도 아침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 4천억, 3,500억 정도 매수했다가 약간 일부 좀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FOMC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추가 악재가 없다라면 증시는 좀 연말 랠리, 그러면 제가 11월은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었다라면 12월은 좀 완만한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토대는 마련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은 완만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빠지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아쉽게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삼성전자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등세를 보였다면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면서 영향에 SK하이닉스도 좀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도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GPU든 TPU든 상관없이 다 호재다, AI 칩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심이 완벽하게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HBM4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다시금 HBM 모멘텀에 주목해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구글이 TPU에 대한 전환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좀 나왔던 이슈보다는 이미 좀 예고됐던 부분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자체 측 구현 부분들은 2020년도부터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노이즈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단 단발성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 가서 이제 동조수 거부를 좀 이루어졌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사실 엔비디아의 영향이라는 점들보다는 외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상승 탄력도가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나 11월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의 외인 매도세가 한 14조 원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고 있는 매도 금액이 한 9조 7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가총액 상당 부분의 외인 포지션은 SK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좀 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기관이 한 2조 1천억 원 정도를 좀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어떤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형국들. 그래서 관건은 외인의 매수 포지션이 진정세를 좀 보이면서 SK하이닉스의 우상향 여부가 좀 주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이클 규제에서는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들, 내년도 OP가 80조 원까지 좀 상향 제시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GPU든 TPU든 전체적인 어떤 D램의 수요와 확장세 기조를 좀 우리가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사실상 뭐 여유 물량이 좀 여유적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물량을 좀 받아도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캐파 부족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장 기조 관점에서는 저는 HBM의 어떤 순환매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BM의 순환매 주목해보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구글의 TPU 관련주 찾기에 나선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TPU 국가대표 밸류체인 기업이다라고 이소페타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소페타시스가 TPU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이소페타시스 이 대장주에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좀 후속주를 찾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결국엔 대장주가 더 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TPU가 됐든 뭐 GPU가 됐든 몬PU가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D램, HBM은 다 우리나라하고 마이크론 3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든 투자는 계속 된다라는 인식들이 약간 분위기가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 들어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소페타시스 뭐 구글의 TPU만 가지고도 매출이 1,000억 이상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더 지켜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소부장주들도 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삼성전기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구글의 TPU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브로드컴이 설계를 하면 뭐합니까?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인텔에다 맡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삼성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왜냐면 이미 TSMC는 꽉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좀 더 좋고 수익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도 관련돼서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부장주들, 특히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주초에 좋았는데 이런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장주인 이소페타시스 흐름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소부장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강한 로봇과 또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현이란 종목이 지금도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현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이 훈풍이 또 다른 로봇주들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저희가 로봇주를 여쭤볼 때마다 첫 번째로는 이 액추에이터, 로봇 관절 기업을 보거나 두 번째는 뭐 대기업과의 협업 이력이 있는 이런 로봇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럼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도 될지 지금 로봇주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인 탄력도를 보면 대기업이 좀 집중됐던 과거 뭐 로보스타 같은 뭐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오늘은 사면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전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인데 사실 오늘의 상승 부분은 저도 좀 이게 과연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좀 명분일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동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특히나 뭐 우리가 실적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의 대부분 매출 포션은 로봇이 아니라 모빌리티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추정되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한 규모가 2%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시가총액도 1조 원을 좀 돌파했다는 점. 이 점은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로봇 공급 밸류체인에 좀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연속 성과를 좀 바라기 위해서는 확정된 어떤 수주 성과라든가 수주의 규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 기대감을 단순하게만 좀 보고 가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비중 축소 관점 그리고 내지는 향후에 수주 성과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에 재진입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로봇주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뭐 개최가 되고 있는 뭐 CS2026 같은
이벤트를 좀 주목해볼 때 뭐 12월에는 선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내년 CES를 앞두고 12월에는 좀 모아가는 전략, 선별적으로 기업을 좀 옥석을 가려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ESS에 1,200억 원, 그리고 신재생 분야에 300억 원, 총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ESS를 포함한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정책 모멘텀을 얻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오전에 LS 일렉트릭의 시세가 강했는데 북미 초고압 변압기 수주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장중에 7%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근데 관련주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뭐 전력도 변압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정말 많거든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워낙에 많죠. 근데 전 중요한 거는 내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해랑은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잘 좋았었던 기업이 더 가긴 하겠지만 새롭게 좀 부상받는 기업들, 좀 주목받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내년에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뭐 제가 구글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점은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아무리 TPU가 전력을 적게 쓴다고 해도 전기 먹는 하마는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원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ESS 쪽으로 해서 관심은 더 커질 수 있는 시작점이 올해였고 내년이 그게 이제 확대가 된다라 그러면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기업들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원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전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전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들어간다라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뭐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압기 뭐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좀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뿐만 아니라 LNF, HT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선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선주는 최근에는 이렇게 뭐 에너지 고속도로나 뭐 해저 케이블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 기대감이 붙으면서 전선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전선주들이 항상 움직일 때를 보면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좀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국제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구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까지는 $13,000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구리 가격 오르면 보통 이제 전선주로 프리미엄이 더 붙잖아요. 네. 예전에는 항상 구리 가격 오르면 전선주 오르고 그래서 같이 이런 전선 가격 이런 거를 구리 가격을 제가 검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프리미엄 더 붙을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 5년간의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톤당 $10,000를 좀 돌파해서 일단 이게 뭐 한 달 이상 가격이 유지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기점에서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0,000 기조가 한 2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 확장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이어지는 것인가. 이전부터 뭐 구리 가격이 재차 뭐 $13,000, 뭐 $15,000까지 증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 최근 2개월간의 어떤 가격은 $10,000에서 현재 $11,000 가격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전선주에 대한 향후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가 이익 확장 관점에서는 분명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선주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맞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원가, 도입 원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어떤 판가 전략으로 인해서 수익성 방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기업에만 국한될 수 있는 어떤 이익 확장이지 대체적으로 판가 전이 전략들이 좀 미흡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익성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중소형주 종목들 안에서 거래처의 다변화라든가 뭐 수익 지표가 좀 상회될 수 있는 거래선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은 상당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선주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초고화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 관점에서 오히려 전력기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전력기기 쪽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은 정말 국내 증시가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대표 종목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을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최근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바이젠셀이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후장 들면서 이뮤노온시아로 수급이 또 강하게 붙으면서 현재 26% 넘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변형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다양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요즘 면역 항암제, 비만 치료제, ADC, CDMO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느 모멘텀에 좀 내년까지 바라보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짚어주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9월과 10월 달에 2회 연속 금리가 내렸는데 사실 수급이 현재 좀 많이 반영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근데 다만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면 52조 신고가를 좀 돌파했던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바이오 섹터 안에서 개별 이슈라든가 임상 성과 또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좀 뚜렷한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외의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상 주가 좀 정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상승폭에서에 대한 흐름들도 역시나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 다만 연속성 관점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조금 더 확장 기조를 좀 보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대형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저 JP모건 헬스케어의 주요 아젠다가 좀 확정이 됐는데 신약 개발을 위한 AI라는 좀 주제가 좀 확정이 됐고 이 부분은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의료 A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내년 1월에는 조금 더 구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ADC 치료제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선침의 관점에서는 저는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서는 ADC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특징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20% 넘게 급등하면서 44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적정 시가총액을 한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 딱 한 10조 원을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신규 상장 효과로 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적정 기업 가치에 왔기 때문에 당분간의 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건 신규 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이 분할된 게 된 것이고 홀딩스는 이제 투자 쪽, 신약 개발 쪽을 집중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다 바이오 쪽이 있죠. 그래서 작은 좋은 소식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게 특히 신약 개발 또 추가 계약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지난 24일 시작가 60만 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당장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힘든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번 크게 밀렸다가 한 절반 정도 밀렸다가 이제 그걸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급등으로 가기보다는 좀 행복,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하면 항상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이제 그 다음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 밀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이쪽도 약간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있다라면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탑픽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화장품, 뷰티 쪽은 어떨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많은 밖에 나가면 뭐 광고 5개 전광판만 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엄청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최근 소비 심리가 조금 침체된 점이 걸리긴 한데 그래도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프 기간에 K뷰티 기업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망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제시가 됐는데 일단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서 미국의 경우 전체 이 소비 지출액을 한 1조 달러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1,470조 정도가 이번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지출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금액인데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작년도 데이터를 좀 대입해 봤을 때 뭐 한국셀러 부분에서 이 뷰티 앤 헬스 부분이 가장 좀 강력했던 마켓 파워를 좀 보여줬던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도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단기적인 성과가 좀 좋았던 종목이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APR 그리고 뭐 달바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개별적인 어떤 화장품에 대한 이 카테고리에서에 대한 어떤 흥행 기조가 굉장히 좀 높았었고 APR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300억 정도 일 매출 정도가 좀 반영이 됐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상당한 실적 기여가 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탑픽은 역시나 뭐 APR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일단 울타뷰티의 입점 효과 여기다 해서 뭐 아마존에 대한 온라인 매출 부분에 대한 상향 효과들이 3분기보다 4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흥행 기조가 오늘의 어떤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PR 특징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가 또 기대돼요. 지난주에 삼성전기를 말씀해 주셔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주는 어떤 섹터의 종목이에요? 네, 로봇 쪽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를 했고 이게 10대 기술력에 선정을 좀 받았죠. 그만큼 기술력을 확인시켜주는 제품이었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런 그 약간 군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또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라인업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그룹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한다라면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은 너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하면 최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한 50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만 원, 최근 저점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저점이 35만 원인데 한 33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전 기판주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뭐 고가에 대한 오늘도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지만 연속성 있는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제시 부분들, 특히나 이 구글의 이 TPU 7세대에 관련된 어떤 전환 부분은 이 브로드컴의 코어스 할당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뭐 미국향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구글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처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공급 비중들이 더욱더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5공장에 관련된 증설 투자 효과가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